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인한 일본의 패배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럼으로써 전통과 역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통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열정 덕분일 것입니다. 강복 70년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록 휴전 중이지만 평화로운 삶, 바쁜 삶 속에서 살고 있기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선주의 지혜를 빌려 잘못한 점을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제자리에 멈춰 서로 싸움하기 바쁘고 두 개로 갈라진 나라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켜 싸움을 막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있고 등 그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가족을 알고 나라를 아는 것처럼 역사를 알고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지 어떠한 이유로 독립운동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난다면 좀 더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위해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비단 항일 무장 투쟁만이 독립운동은 아니었습니다.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 평화시위 독립운동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관순, 김자진,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만이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모두 나라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각자의 사상에 따라 운동을 하셨고 다양한 독립운동 정신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막상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려고 해도 많은 정신사상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은 모두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뭉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비록 전쟁 중이긴 하나 휴전 중이고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그렇기에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 독립정신을 계승할 방안에는 첫 번째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1866년 프랑스가 쳐들어오면서 영인영역 때 약탈당한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들, 일제강점기 때 불법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수많은 탑, 그림, 책 등등 여러가지 문화재 등 그의 해외 곳곳에 팔려나가 미수출될 문화재들, 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들은 일본의 61,409점, 미국의 27,726점, 중국의 3,981점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외국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반출된 것, 즉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까지 합하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개중에 돌려받은 것들은 몇몇의 문화재들이 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저것들이 저절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 문화유산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되찾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나라의 것들을 가져간 나라에게 돈을 주고 대여해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과 그 이전부터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온 것, 이 두 가지가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 것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것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문화유산 반환 운동을 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도 지키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를 일본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는 있지만 추세는 오히려 일본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지도들이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독도와 동해를 적어놓은 지어를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독도는 조선 때의 안종복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땅의 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후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각요 회의에서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의 일본 영토로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여러가지 회담을 통해 독도가 다시 우리나라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독도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천천히 외국의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끔 일본이 한두 번씩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때에만 이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하셨던 것을 배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알림으로써 우리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달리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바라보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째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의 관점으로 아무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가지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말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